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봬요. 네, 저번 달에 바빠서 나오지 못했어요. 네. 아, 이제 뭐 코로나 백신들도 진짜 많이 보급이 되고 맞으신 분들도 많고요. 어떠세요? 원장님들 이렇게 병원 진료 보실 때 한결 좀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똑같은 그 지침은 다 하고 있어요. 네. 환자분들 이제 마스크 쓰고 오셔야 되고 들어오시기 전에 다 온도 책정하고 하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실 때 보통 제가 그냥 백신 맞으셨어요? 그냥 이게 안부예요, 그냥. 네, 맞아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이것처럼. 별일 없으셨죠? 하고 백신 맞으셨나요?가 네. 요즘에 그냥 안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되게 많이 맞으셨어요. 네, 제가 여쭤보면 진짜 거의 다 맞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시는 환자분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 백신도 어떻게 보면 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데 이제 치과 치료하고 어떤 약, 우리가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치과 치료 후에 받아서 드시는 약들 아니면 그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이 어떤 치과 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치과 쪽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약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니까 어떤 약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신다고 그랬는데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요 약 먹어요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간단하게 보게 될 것 같으면 먼저 드시는 약들이 있고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은 다음에 드셔야 되는 약들이 있고 그리고 치과 치료를 하는 도중에 어떤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치과에서 처방되는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들도 처방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라이선스죠. 라이선스를 신청을 해서 그거를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처방전을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처방전에 클래스들이 있어요. 클래스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아주 심한 몰핀 쪽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치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치과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를 처방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치과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약들이 항생제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진통제라든지 그리고 가끔씩 스테로이드도 나가요. 왜냐하면 심한 임플란트 수술이나 뼈 이식을 크게 하셨을 경우에 많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처방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치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강세정제도 일반 구강세정제 말고 직접 처방전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치과 치료 전에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미리요? 네, 미리. 왜냐하면 치과 치료라는 게 우리가 구강 안에는 아주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치아를 뽑을 때도 피가 나고 그렇게 되면 박테리아가 블러드스트림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심장 질환 있는데 모든 심장 질환이 아니라 heart murmur라고 해서 그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밸브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거 보통 어렸을 때 그 문제가 있다가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괜찮으신데 그 heart murmur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아세요. 본인이 아셔가지고 그 치과 치료하기 전에 약을 항생제를 드셔야 된다는 걸 알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치과 치료할 때 염증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있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심하게 부어 있는 그런 경우도 또 항생제를 먼저 드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장기 이식하신 분들, 장기 이식을 그렇죠. 장기 이식 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구강에서 이 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강에서 어떤 그 박테리아가 그런 장기 이식 쪽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임플란트를 수술하기 전에 처방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수술을 뭐 사이너스 리프트 같은 수술할 때 네네. 이게 좀 어그레시브한 수술이면 먼저 처방을 해서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확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약 드실 때 주의하실 상황이 그 약은 특정인에게 특정 그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특정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눠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약이 잘 들더라, 너도 먹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된다는 그게 거죠.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항생제 여기가 조금 안 좋아서 항생제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가 항상 여쭤봐요. 어디서 나셨어요? 출처가. 그럼 뭐 한국에서 조금 가져왔다. 그러면 저번에 먹다 남은 거 있다. 그러면 와이프가 먹었는데 남겼다. 그래서 같이 먹다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에 맞춰서 먹고 또 잘못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의 감염인데 생각하시기에 이거 항생제 먹으면 낫겠다. 그렇죠.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를 죽인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플래시보 이펙트가 있을지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확실한 그런 어떤 그 타겟이 있어야 되고 그 타겟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 효과가 있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드신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치과 10여 년 전에 오픈을 할 때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약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마이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용어. 그래서 마이신이 무슨 약이지? 그런데 마이신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약간 빨간 약처럼? 페니실린, 뭐 클린더마이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항생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과에서 이제 드시는 것 중에 진통제 같은 게 있는데 진통제는 뭐 여러 가지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처방전, 좀 강한 처방전을 받아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진통제를 강한 진통제로 웬만하면 처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한국 분들이 보니까 처방전을 강한 거를 지어드리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강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아이비프로펜하고 타이레놀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6시간이나 4시간 그 하루 그 맥시멈을 넘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할 때만 또 드셔야 되고 그렇죠.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심한 진통제 먹으면 구역질이 나요. 이게 약효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의 기절까지 하신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고 또 이제 진통제 드실 때 술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더 이 효과가 더 커져서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심장 쪽에도 무리가 좀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치과 치료, 뭐 이제 그 구강 건강과 연관된 그런 이제 약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죠? 우리가 보면 먹는 약을 통해서 어떤 치과에 아니면 구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먹는 약 때문에요? 먹는 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먹는 약과 드시는 약과 이제 구강 상태의 연관성을 봤을 때 가장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입이 마르는 현상이에요. 바짝바짝 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침이 마른, 그러니까 네. 침샘 저하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드시는 약 중에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아, 그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시는 약이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인데 그런 약들이 어떤 약이냐면 우울증 약이라든지 그리고 진통제 네. 아니면 고혈압 약 그리고 심지어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알러지 약 있잖아요. 아, 알러지 약. 그 엔타히스타민 그 보통 오버 더 카운터에서 네, 하실 네, 수 네.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하셨을 때 네. 이제 일반적으로 드라이 마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라이 마우스를 그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침 성분에서도 네. 또 항생을 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좋은 균들이 조금 그렇죠. 예, 이거를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드라이 마우스가 생기시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뿌리 쪽으로 네. 흉치가 생기시는 거예요. 네. 거기를 또 보호해주는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침이 이렇게 플러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세균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그러네요. 그 지병 때문에 약을 많이 드셨던 분들 그런데 이게 되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root decay라 그러는데 root decay 생기신 분들은 이게 치료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충치가 크지는 않는데 신경에 가까워요. 그러네요. 저 밑에서부터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신경까지 들어가는 어느 정도 치아 구조가 있는데 그렇죠. 또 윗부분만 이렇게 치료하면 그렇죠. 되는데 위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 루트 디케이가 생겨서 옆에부터 이렇게 충치가 썩기 시작하면 또 이제 모르시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밑단부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뿌리에 그 충치가 생겨서 그냥.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그 치료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런 것도 또 오랫동안 치과를 안 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약을 통해서 구강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을 통해서 증상 중에 하나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침이 마르는 현상이 같이 그 질병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 병 때문에. 그렇죠. 병 때문에 구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 에이즈라든지 에이즈도 드라이 마우스를 입이 마르는 현상을 일으키고요. 그렇군요.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당뇨,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파킨슨 병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병은 아닌데 네네. 입으로 숨 쉬는 경우. 맞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드라이죠. 이제 코가 막히시고 뭐 그쵸. 그럴 때. 축농증 같은 거 있으신 분이 입으로 많이 네네. 숨을 쉬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입으로 숨을 쉬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드라이가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코 고시는 경우 주무시다가 네네. 입을 닫고 코를 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도 붓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 입이 마르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입이 마르는 현상이 있고 그런 약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바꾸는 그런 좀 바꾸는 그 닥터분하고 얘기를 네네.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침 분비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보조제 같은 거. 네, 보조 침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안 좋아하세요, 다. 좀 뭔가가 불편한가 보네요. 네, 그래서 뭐 침을 촉진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설탕검, 사이버터리라든지 네네. 그런 것을 많이 씹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침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죠. 그러네요. 물 뭐 하루에 8잔씩 8번 드시라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물 많이 드시는 분은 계속 드시고 네. 많이 안 드시는 분은 또 안 드세요. 하루에 한 잔 먹기도 힘든 날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되고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맞아요. 예, 그것도 침이 아니라 드라이 마우스에 네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린스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가글이라고 하죠? 가글이 있는데 이렇게 화하잖아요. 네네. 보시면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게 있고 알코올이 없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드라이 마우스 있으신 분은 만약에 마우스 린스를 쓰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물이 더 개운하고 더 도는 것 같은데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를 있으면 드라이 마우스가 더 심해져요. 더 말라버리겠죠. 날아가니까. 날아가니까 화하게 돼요. 그래서 린스를 쓰실 때 그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게 있어요. 아, 요거는 진짜 꿀팁이네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그 어떤 약에 관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병으로서 오는 그 드라이 마우스 증상을 조금 완화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가 불러요. 오래된 노래.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는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 모시고 약과 치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치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약들은 꼭 치과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제가 그 초진을 할 때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알아야 될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dical history예요. 그분이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아에 관해서 치료를 하지만 우리 몸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약을 투여하고, 그리고 또 피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질문이 제가 하는 게 몸 안 좋으신 데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 말은 약 드시는 거 하고 수술하신 거 하고 그리고 뭐 다 말씀해 주세요인데 다 뭉뚱그려서 하는 질문인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생각하시기에는 아프다는 게 뭐 입원을 하셔야지 아프고 뭐 심각한 심각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럼 약 드시는 거 뭐 있으세요? 하는데 약 한 5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요즘에는 약 드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치과에서 치료하는데 뭐 내가 뭐 이거 먹는데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선은 다 말씀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약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에 미치는 그런 그러니까 치과 치료가 몸에 미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어떤 분은 이제 알러지 있는 거 제가 알러지 있으세요?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게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알러지 뭐 보통 뭐 진통제에 관한 알러지, 아스피린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코딘 뭐 이런 거 있고 항생제에 관한 알러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최근에 오셨는데 생각하시기에 그 마취제에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네, 본인이. 네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마취를 했는데 구강 마취는 아니고 다른 쪽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서 마취를 했는데 거의 죽다 살아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취약이 안 들더라. 뭐 이런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강에도 마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취가 거의 진짜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취제에 그 뭐 에피네프린 성분이라든지 뭐 라이도케인 거기에 이 알러지가 트루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뭐 10여 년 일을 하면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아주 살짝 국소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 이제 치료할 게 많으셔서 이것저것 다 치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은 오히려 그 치과 치료를 통해서 내가 마취제에 대한 알러지가 없구나를 또 알게 된 경우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마취제 중에서도 치과에서 쓰는 것 중에서 뭐 서퍼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마취가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알러지가 생각하시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받지 이제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혈압도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됐을 때는 다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150이 넘고 더 올라가고 치과 의자에 앉으니까 또 더 올라가고 네, 맞아요. 대부분이 더 올라가시고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한 적정 이렇게 혈압이 괜찮으시면 고혈압이 있더라도 컨트롤만 되시면 그리고 당뇨가 있더라도 컨트롤만 되시면 그렇군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치과 치료를 할 때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약들이 있는데 아마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아세요. 네, 본인이 더 잘 아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치과 가면 말씀하시거든요. 치과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러드 디너. 근데 블러드 디너는 플레벡스에도 있고 여러 가지 쿠머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보통 스텐 플레이스만 하신 분들이 그 심장 질환이 있어도 혈관이 막혀서 스텐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또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블러드 디너를 계속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심지어는 치과 치료가 아니더라도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좀 지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응고를 하는 거를 엔타이코아귤런이기 때문에 응고하는 거를 그 기능을 저하하기 때문에 피가 좀 오래 나시고 그런데 또 어떤 수술에 따라서는 구강에서 하는 수술이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을 얼마큼 드시는지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권유에 의해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 81mg 드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치과 치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건 상관없으신데 그리고 심지어는 81은 아닌데 일반 복용을 325mg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수술인 거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리어런스 폼을 처방이라면 닥터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그런 블러드 디너 같은 거, 플레벡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메디컬 클리어런스 폼을 그 플레벡스 지어준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닥터가 봐서 보통 3일이나 5일 전에 그거를 끊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걸로. 보통 한 3일 5일 또 그 다음에 끊으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처방해준 그러니까 원래 원칙을 보면 처방을 하신 닥터분이 그거를 끊어라 말아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클리어런스 폼을 받고 안전한 상황에서 그거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통 가장 큰 역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멈추지 않은 경우가 되면 이머전시를 가셔야 되는 상황도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디너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꼭 이제 치과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치료에 관한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치과의 치료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는 골다공증 약이거든요. 골다공증 약도 어떤 리서치나 이런 거에 의하면 3년 이상 정도 복용하신 경우에는 발치를 할 때나 임플란트 하실 때 보통 3개월 끊고 수술하고 또 3개월 끊으시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 장시간 좀 끊어야 하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도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의사가 오케이를 해서 그렇게 3개월 끊고 수술하고 또 3개월 끊고 그리고 또 다시 복용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골다공증의 심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그 처방을 하신 닥터분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말씀은 못 드려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드물기는 한데 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아니면 치아를 뽑았는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치아를 뽑았을 때 처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주변에 뼈들이 이렇게 녹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뼈가 이렇게 굳어지는데 그 뼈들이 녹은 다음에 다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을 저하하는 게 골다공증 방해를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뼈가 죽는 그런 뉴크라틱으로 되려 뉴크로시스라고 그러는데 오스티오 뉴크로시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없고 항생제 또 계속 드셔야 되고 마우스 린스 하셔야 되고 우선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지 리서치 같은 거 봤을 때 그런 상황에 보면 아주 많이 불편하신 게 그렇죠.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그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아니면 블러드 티너라든지 그런 거를 드신다고 했을 때 이 레드 플래기 딱 올라와요. 이거 이분 좀 안전하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약은 괜찮겠지. 그렇게 하죠. 말씀은 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추측으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주 사소한 약이다 해도 일단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본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들이 다 그런 리액션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모르고 있으셨던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닥터분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또 훨씬 대처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 관해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관리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예민하다는 게 무조건 예민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백신 많이 맞으시는데 많이 이렇게 제가 치과의사지만 질문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보시면 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게 결국에는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가 돼야 되고 에비던스 그렇죠. 어떤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몸에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 치료나 약물이 비록 몸 전체 영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긴 하지만 약 복용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치과 치료의 관련성이 우리가 보면 환자분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다 일일이 하나씩 말씀을 해주셔야지 좀 더 안전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분을 위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각심을 좀 키우시면 올바른 치료 또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이큐 치과의 배혜옥 원장님 모시고 약과 치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